그럴 때 엄마는 아이의 그런 무반응적인 것, 이리 오라 그래도 오지도 않고 고집세게 그냥 앉아있고 쳐다보지도 않고 엄마 좀 봐 그러는데 눈을 맞출 생각도 하지 않고 이러고 있으면 엄마는 그게 엄마의... 안녕하세요. 힐링맘 코칭맘 TV의 라파 장성욱입니다. 2021년 새해에는 올해처럼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고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는 이러한 일들보다는 우리가 보다 더 행복하고 더 기쁜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하고 기대해 봅니다. 네, 오늘 힐링맘 코칭맘 코칭 강의 시간으로 오랜만에 여러분들 만나게 됐습니다. 올해처럼 이렇게 우리의 평안을,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는 이런 자극이 올 때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의 형태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. 축소자형과 확대자형인데요. 그런 자극이 왔을 때 에너지를 확대해서 내 표면적인 행동이 더 커지는 사람을 확대자라고 하고요. 또 반대로 에너지를 확 축소시켜서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써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람을 축소자라고 표현을 합니다.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. 부모에게서 뭐 꾸중을 들어서 굉장히 무서워한다든가 또는 걱정거리가 있을 때 뭐 이런 어떤 자신의 평안을 깨뜨리는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축소자인 아이들은 보통은 말이 없어져요. 표면적인 행동이 줄어드니까 말이 없거나 또는 한쪽에 혼자 있으려고 하거나 또는 엄마가 막 야단을 치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막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꼼짝 안 하고 이렇게 딱 있는 아이들 있죠. 마치 안 들리는 것처럼 딱. 근데 엄마들은 보통 왜 이렇게 고집이 세?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사실 그건 고집이 센 게 아니라 자신을 지금 이 자기에게는 굉장히 큰 자극이잖아요. 이런 자극에서 자신을 안전을 확보해서 이 상황을 피해 가려고 하는 거죠. 확대자인 경우 아이들은 보통은 이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오히려 본인이 더 목소리가 커지고 막 떼쓰고 소리 지르고 막 발버둥 치고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. 그래서 엄마들이 막 감당하기가 좀 힘든 그런 아이들이 바로 확대자거든요. 근데 이 두 가지 상황은 다 나름대로 자기가 자신에게 들어오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나가고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유형이지 결코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더 나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여러분은 축소자인가요? 확대자인가요? 여러분의 자녀는? 또 여러분의 남편은 어떤 것 같아요? 네, 이게 이제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. 부모가 확대자이고 자녀가 축소자인 경우 그런 조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이제 부모가 화가 나서 아이에게 야단을 쳤어요. 왜 빨리 말해보라고 엄마가 뭐 이렇게 이유가 뭔지 엄마한테 얘기해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축소자인 아이는 부모가 화를 많이 내고 야단을 많이 낼수록 목소리가 커질수록 아이는 더 축소해서 자신을 보호하거든요.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. 자, 그럴 때 엄마는 아이의 그런 무반응적인 것, 이리 오라 그래도 오지도 않고 고집세게 그냥 앉아있고 쳐다보지도 않고 엄마 좀 봐 그러는데 눈을 맞출 생각도 하지 않고 이러고 있으면 엄마는 그게 엄마의 평안을 깨뜨리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더 화가 나서 더 에너지를 확대해서 표현하는 더 목소리가 커지고 더 무서워지고 그러면 아이는 거기에 비례해서 또 에너지를 더 축소시키고 그래서 서로의 자기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세지고 더 움츠러들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. 제 얘기 들으면서 이솝우화 생각나지 않으셨어요? 해와 바람이 나그네 옷을 벗기기 위해서 막 대결했던 거. 네, 거기에 나오는 마치 바람과 나그네 의 관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. 그쵸? 바람이 막 나그네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막 세게 불수록 나그네는 옷을 점점 더 단단하게 여미잖아요. 네. 그래서 결코 옷을 벗길 수 없었던 것처럼, 확대자의 부모가 축소자인 아이에게 에너지를 확대하면 할수록 그래서 표면적인 행동이 더 커지고 목소리가 더 커지고 이럴수록 아이는 더 움츠러들기 때문에 그럴수록 부모는 행동을 반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아이에게 맞추어서 아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
그 말은 아이에게 목소리도 좀 부드럽게, 그리고 이 표면적인 행동, 말이나 아이가 느끼는 행동들을 부모가 조금 더 축소시켜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러면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, 안정감을 느끼게 되면 저절로 푸는 거죠. 이렇게 자녀의 유형을 부모가 좀 잘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반응해주면 훨씬 지혜롭게 그 상황을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. 반대로 부모는 축소자인데 자녀가 확대자일 경우에는 또 다른 양상이 펼쳐집니다. 아이가 자신의 마음이 평안히 깨뜨려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에너지를 확대해서 크게 표현하죠. 소리도 크게 지르고 막 뒹굴기도 하고 막 엄청 크게 화를 내기도 하고, 그럴 때 축소자인 부모는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에너지를 축소시켜서 표면적인 행동을 줄여들게 되죠. 좀 더 움츠러들고 위축되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가 권위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좀 끌려가는 듯한, 아이에게 좀 쩔쩔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.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부모가 왜 그래, 어린 조그마한 아이한테,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, 그건 부모와 아이의 대결로 보면 안 되고요. 그냥 유형의 차이로 봐야 되는 거예요. 부모든 아이든 어쨌든 자신이 원래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거든요. 이런 부모들은 대부분 뭐 무서워서라기보다는 그냥 귀찮으니까요, 피곤해지니까 그냥 피해가는 거죠. 뭐 이렇게 표현들은 하는데 사실은 그 자동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반응하는 거거든요. 이런 경우에는 아이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, 아이가 에너지를, 자기가 불안할 때 에너지가 확대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려면 그 아이로 하여금 자극을 주면 에너지가 계속 확대되니까 그 아이에게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. 그래서 오히려 약간 무관심한, 무심한 듯한 그렇게 반응을 해주면 아이가 조금 이제 그 자극이 들어오면 확대하지 않고 에너지를 조금씩 줄여갈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냥 좀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는 방법도 괜찮습니다. 오히려 부모가 아이는 막 뭔가를 요구하면서 막 화를 내는데 부모가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에게는 그것이 또 다른 자극이 되어서 더 확대될 수도 있거든요.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모들이 이렇게 뭐 완전히 극단적인 축소자, 극단적인 확대자는 많지 않고요. 적당하게 잘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반응하긴 합니다. 그렇지만 간혹 보면 아직도 그 융통성 있는 것이 잘 안 되는 부모들도 계시거든요. 심한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부작용이 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아이가 굉장히 확대자고 부모가 너무 심한 축소자이면 아이가 버릇없는 아이로 자라기 쉽고요. 왜냐하면 부모가 아이들에게 끌려다닐 수 있으니까. 그리고 또 그 반대로 부모가 심한 확대자이고 자녀가 심한 축소자일 경우에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좀 억압할 수도 있죠. 그래서 아이가 주눅이 들리고 그래서 좀 분노가 좀 내재화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유형과 아이의 유형을 이해하고 극단적인 확대자나 극단적인 축소자가 되지 않도록 부모가 좀 융통성 있게 잘 반응해주면 아이도 충분히 탄력적으로 조금 자신의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력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